자녀가 어릴 땐 무엇이든 해주는 게 사랑이라 믿었죠.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기침 한 번에도 걱정이 앞섰고 늘 먼저 챙기고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조언과 도움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아니라 자녀와 평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 그 지혜로운 말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깊은 배려와 진심,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장, 모르는 척의 지혜. 자녀가 힘들어 보여도 묻지 않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 그게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는 감정 개입을 부담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것. 그게 부모의 깊은 배려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자녀는 언젠가 알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말수가 적었고 눈빛에도 기운이 없었죠. 예전 같았으면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과 다투었니? 하지만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데워주고 조용히 식사를 챙겨주고 딸이 편히 쉴 수 있게 해줬죠. 이틀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웠어. 누가 뭐라고 했으면 진짜 무너졌을 거야. 말하지 않았던 그 침묵이 자녀에겐 가장 큰 위로였던 겁니다. 모르는 척 한다는 건 진짜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그 감정을 자녀가 먼저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 설득되기보다 스스로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이 열릴 때 진짜 대화를 시작하니까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앞설수록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게 됩니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 그걸 억지로 꺼내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자녀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기다림이 당신에 대한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2장, 돈 없는 척의 용기. 아들이 전세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도와줬겠죠.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넉넉하진 않단다. 네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줍니다. 반복된 지원은 고마움보다 당연함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감사하지만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기대가 되며 마침내는 의존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자녀에게 자율성이 아닌 의존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말합니다. 예전에 차 살 때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번엔 이사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의 선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지만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부모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 없는 척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짜 독립을 위한 사랑입니다. 3장, 못 본 척의 배려.
기운 없이 찾아온 딸.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저녁. 며칠 뒤 딸이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줘서 고마웠어. 부모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압니다. 숨소리만으로도 그 마음을 읽죠. 하지만 진짜 지혜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걸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관계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 여백이 있을 때 자녀는 스스로 정리할 공간을 얻습니다. 말 한마디가 때론 벽이 되고 침묵 한순간이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장, 충고보다 질문. 딸이 짜증을 내며 전화를 했습니다. 말투가 날카롭고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했겠죠. 싸움은 혼자 하니? 너도 잘못했겠지. 하지만 이번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질문은 자녀에게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말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네. 하버드 의사소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충고보다 경청에 더 크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정이 예민할 때일수록 평가받는 느낌은 방어를 불러오고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자녀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돕는 것입니다. 부모의 답보다 자녀 스스로 찾은 답이 훨씬 더 강합니다. 5장. 비교보다 인정. 영우는 승진했다더라. 다른 친구는 자격증 땄대.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는 넌 부족해처럼 들립니다. 이미 세상 속 비교에 지친 자녀에게 부모마저 비교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은 비교에서 시작된다. 자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부모가 해줘야 할 말은 괜찮다.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다는 그 인정의 한마디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때 자녀는 스스로 나아가려는 힘을 냅니다. 6장. 기다림이 진짜 사랑입니다. 묻지 않았던 그 순간, 도와주고 싶지만 참았던 그 기억,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걸 자녀는 언젠가 알게 됩니다. 사랑은 말보다 기다림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무언가 해줘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줄. 하지만 진짜 어른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구분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엔 물러설 줄 압니다. 그 기다림이 결국 가장 깊은 신뢰로 돌아올 것입니다. 에필로그.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누구나 부모가 되지만 좋은 부모는 시간이 지나며 천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우리는 늘 먼저 말하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걱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다가가 보세요. 묻지 않는 용기, 도와주지 않는 배려, 말하지 않는 존중, 그 침묵이 가장 따뜻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언젠가 그 사랑을 반드시 알아챌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기다림은 가장 깊은 신뢰로 되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당신의 가정에 작은 따뜻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현명한 부모,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